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희들 정말 너무하는구나. 가거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 거라.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어느 오후 경북 의성군 작은 마을에 자리 잡은 할머니 손 도시락에는 오늘도 정겨운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살아온 71세 순떡이 할머니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반찬을 준비하고 따뜻한 밥을 짓고 손님들 한 분 한 분의 입맛을 기억해가며 도시락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0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가 된 이후 아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던 그녀가 이제는 한 달에 5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성공을 듣고 10년 만에 나타난 아들 부부에게 할머니가 건넨 한마디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가족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시작이 두려우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순떡이 할머니의 용기 있는 선택이 여러분에게도 큰 힘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순떡이 할머니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그 시작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석을 일주일 앞둔 가을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순떡이 할머니의 작은 도시락집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마을 이장님이 먼저 들어오셨고 이어서 농협, 직원분들, 면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김치찌개 도시락 하나 주세요. 그리고 김치는 좀 많이 넣어주시고요. 알겠어요. 기다리세요. 순떡이 할머니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따뜻한 밥을 도시락통에 담고 정성스럽게 만든 김치찌개와 여러 가지 반찬들을 정갈하게 담아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에는 단순한 요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할머니 음식 먹고 나서는 집에서 해주는 밥은 안 먹으려고 해요. 이장님의 농담 섞인 말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예요. 그래도 집에서 해주는 밥이 제일이지.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상처와 아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순떡이 할머니에게는 집에서 해주는 밥을 먹을 가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가족이 있지만 그들이 할머니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간 후 할머니는 늘 하던 대로 설거지를 하고 주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가게 밖에서 자동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이 동네에서는 들을 수 없는 고급 외제차의 묵직한 문 소리였습니다. 순떡이 할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 이런 차를 타고 이 작은 마을까지 왔을까? 혹시 길을 잘못 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며 가게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가게 문을 밀고 들어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둘째 아들 민호였습니다. 45세의 민호는 깔끔하게 차려입은 정장 차림이었고 그 뒤로 아내 영미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10년 전보다 한층 더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민호의 목소리는 어색했습니다. 10년 만에 하는 인사치고는 너무나 건조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헤어진 지인을 만난 것처럼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순떡이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물론 기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은 분명히 무슨 일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민호야 어떡해.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영미가 예의상 인사를 건넸지만 그 목소리에서도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을 둘러보며 이 작은 가게를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 더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앉아라. 뭐 좀 드릴까? 할머니가 어색함을 감추며 말했지만 민호와 영미는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 머물 생각이 없다는 듯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바빠서 오래 있지는 못하고요. 그냥 잠깐 들렀어요. 민호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럼 왜 왔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장사가 잘 되신다면서요? 영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조금 놀랐습니다. 자신의 가게 소식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그러더냐? 인터넷에 나왔더라고요. 어머니 가게가 지역 방송에도 나오고 블로그에도 소개되고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민호가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시골 할머니의 정성 가득한 도시락, 한 달 매출 500만 원 돌파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10년 만에 찾아온 진짜 이유를. 아들 부부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지는 가운데 순떡이.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그녀가 31살이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순떡이는 남편 박기수 씨와 함께 부산 서면에서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순떡이네 김밥 천국이라는 간판을 달고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부부가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가게는 작았지만 두 사람의 꿈은 컸습니다. 순떡아, 우리 애들 대학까지 보내자. 그리고 나중에는 이 가게를 좀 더 크게 키워서 프랜차이즈도 해보고. 기수 씨는 늘 그런 말을 했습니다. 김밥 한 줄, 떡볶이 한 그릇을 팔 때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순떡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잠을 설쳐가며 김치를 담그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해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하는 일이었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당시 첫째 아들 현우는 고등학교 2학년, 둘째 민호는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공부를 잘했습니다. 특히 현우는 전교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우수했고 민호도 형을 따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까지 분식점 할 거야? 친구들이 우리 엄마 아빠 뭐 하시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민망해. 민호가 가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춘기 아이의 철없는 말이었지만 순떡이의 마음에는 작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기수 씨는 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아빠 엄마가 정직하게 일해서 너희 학비 대고 밥 먹여주고 있잖니. 오히려 자랑스러워 해야지. 그런 아버지의 말에 아이들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현우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부모님의 노고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열심히 공부해서 꼭 좋은 대학 가서 나중에 효도할게요. 현우의 그런 말에 순떡이와 기수 씨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밤늦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피곤한 줄 모르고 아이들 공부를 봐주었습니다. 분식점 운영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새벽에 재료 준비부터 시작해서 밤늦게 정리까지 하루도 쉴 날이 없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손님이 몰려서 정신없이 바빴지만 그만큼 수입도 괜찮았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었는데 당시로서는 나쁘지 않은 소득이었습니다. 순떡아, 우리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이렇게 10년만 더하면 애들 대학 보내고 우리도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기수 씨는 늘 희망적이었습니다. 힘든 일상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기대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순떡이도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계획대로만 되지는 않는 법이었습니다. 운명의 그날은 현우가 대학교 1학년 겨울 방학이었습니다. 현우는 부산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해서 부모님을 무척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민호도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형을 따라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기수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재료를 사러 갔고 순덕이는 집에서 김치와 단무지를 썰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첫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던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쯤 갑자기 기수 씨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순떡아, 왜 이렇게 머리가 어지럽지? 그리고 손에 힘이 안 들어가네. 처음에는 과로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연말이라 손님도 많았고 며칠째 제대로 쉬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수 씨의 상태가 이상해졌습니다. 여보, 병원 가봐요. 뭔가 이상해요. 순떡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기수 씨는 괜찮다며 계속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 갑자기 기수 씨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경직되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순떡이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보, 여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의사의 말에 순떡이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뇌출혈. 그 무서운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수술은 6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순떡이는 병원 복도에서 기도만 했습니다. 현우와 민호도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고 온 가족이 불안에 떨며 기다렸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며칠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안도했지만 동시에 더 큰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깨어날 수 있을까요? 기수 씨는 다행히 3일 후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깨어난 남편의 모습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오른쪽 팔과 다리에는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반신마비가 온 것이었습니다. 여보. 겨우 한마디를 하는데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순떡이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으시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담당 의사는 희망적인 말을 해주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재활치료비만 해도 한 달에 200만 원이 넘게 들었고 각종 검사비와 약값까지 합치면 300만 원은 좋게 나갔습니다. 문제는 수입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수 씨가 쓰러진 후 분식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떡이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적금이 있었지만 병원비로 나가는 돈을 생각하면 몇 달 버티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떻게 해요? 아빠 치료비도 내야 하고 제 등록금도.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등록금을 낼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가정 형편상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현우야, 미안하다. 아빠가 좀 나아지면 엄마가 다시 일해서 등록금 마련해 줄게. 순떡이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등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현우는 휴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가게의 보탬이 되려고 했습니다. 민호도 고등학생이었지만 방과 후에 신문 배달을 해서 용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순떡이는 남편 간병과 함께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담그는 일을 받아서 하거나 반찬 만드는 일을 해서 하루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병원비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순떡 씨, 남편분 상태를 보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요양병원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비용도 지금보다는 훨씬 저렴하고요. 담당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계속 치료받기에는 비용 부담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순떡이는 며칠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옮기면 비용은 줄일 수 있지만 치료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대로 치료받게 해드리지 못해서. 기수 씨를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날, 순떡이는 남편에게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기수 씨는 말은 못했지만 눈빛으로 아내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병원 비용은 한 달에 13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종합병원보다는 저렴했지만 여전히 순떡이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게다가 기수 씨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재활치료를 통해 조금씩 회복될 거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정되긴 했는데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순떡이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걸을 수 있을 거라고, 다시 예전처럼 함께 일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그 희망마저 꺾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정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순떡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반면 나가는 돈은 요양병원비만 130만 원, 집세 50만 원, 생활비까지 합치면 250만 원은 좋게 필요했습니다.
결국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하나씩 해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로 모아둔 돈, 노후를 위해 차곡차곡 쌓아둔 돈들이 하나씩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제가 휴학하고 아르바이트 더 할게요. 아빠 병원비 걱정하지 마세요. 현우가 어른스럽게 말했지만 순떡이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의 대학 생활을 포기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들에게 가계 부담까지 지우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미안하다. 이런 상황에서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죠. 현우의 말에 순떡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살 아들이 이렇게 의젓할 때까지 자신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렇게 힘든 시간이 2년 정도 흘렀습니다. 기수 씨의 상태는 큰 변화 없이 그대로였고 가정 경제는 바닥을 쳤습니다. 더 이상 해약할 적금도 없었고 빌릴 곳도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순떡이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살던 집을 팔고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당분간 남편 치료비를 감당하고 자신은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집을 팔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한 후 순덕이의 생활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남편을 돌보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기수 씨를 요양병원에 보내놓고도 주말마다 면회를 가야 했고 평일에는 생계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오후에는 가정집 청소 일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동네 분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루에 15시간씩 일해도 한 달 수입은 150만 원을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현우가 대학을 포기하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가게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어왔습니다. 민호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아빠 치료비 걱정 안 하게 해드릴게요. 현우는 늘 이런 말로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순떡이는 불안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에 현우가 직장에서 알게 된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순떡이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되었습니다. 이런 형편에 결혼을 해도 될까요? 현우야, 지금 우리 형편이 이런데 결혼을 해도 괜찮을까? 엄마, 미정이가 다 이해해줘요. 그리고 결혼하면 둘이 벌어서 더 안정적일 거예요. 현우의 말에 순떡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뭐든 지지해주고 싶었습니다. 현우는 결혼 후 아내와 함께 작은 전셋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어머니를 도와주었지만 점차 그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정이가 임신했어요. 결혼 1년 후 현우가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순떡이도 기뻤습니다. 할머니가 되다니 상상만 해도 설렜습니다. 하지만 현우가 아버지가 되어가면서 집안 상황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를 계속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맞는 건가요? 벌써 3년째인데. 어느 날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떡이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현우야, 내 아버지야.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니? 엄마,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아빠 상태가 나아질 가능성도 희박하고
엄마도 이렇게 고생하시고. 현우의 말에는 현실적인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떡이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이제 우리도 아이가 생겼으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살아야 해요. 아빠 병원비 때문에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현우의 며느리 미정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신혼 초기에는 시어머니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혼자서라도 아빠를 모실 거야. 너희는 너희 생활을 해. 순떡이는 결국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며느리와의 갈등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현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마저도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애기 키우느라 여유가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현우의 말에 순떡이는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호는 형보다도 더 냉정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한 회사에서 승진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난 여자친구 영미는 민호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민호야, 너 언제까지 엄마 뒷바라지만 할 거야? 너도 이제 결혼 생각해야지. 영미의 말에 민호도 점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결혼 준비를 해야 해서요. 아빠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하시고 저는 제 앞길을 생각해야겠어요. 민호의 말은 현우보다도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이미 마음의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호야, 그래도 내 아버지인데. 엄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아빠는 이미 5년째 의식도 없이 누워 계시잖아요.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민호의 말에 순떡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민호는 영미와 결혼 후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점점 부산에 있는 어머니와 연락을 끊어갔습니다. 엄마, 저희 바빠서 자주 연락 못 드릴 것 같아요. 몸 건강히 지내세요. 민호의 마지막 연락은 그렇게 끝이었습니다. 결국 순떡이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각자의 생활에 바빠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관심을 갖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요양병원비는 계속 나가야 했고 자신의 생활비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순떡이는 더욱 치열하게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순떡 씨, 이렇게 무리하시면 몸이 안 좋아져요. 좀 쉬세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걱정해 주었지만 순떡이에게는 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남편을 돌보며 지낸 지 2년이 더 흘렀습니다. 기수 씨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고 순덕이의 몸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 상태가 위급합니다. 빨리 오세요. 순떡이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기수 씨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7년간의 투병 생활로 몸은 뼈와 가죽만 남아 있었고 호흡도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폐렴합병증으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의사의 말을 끝까지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순떡이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쉬어도 돼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기수 씨의 손은 차갑고 말랐습니다. 예전에 그 손으로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접고 자신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던 그 손이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대로 치료받게 해드리지 못해서. 아이들도 자주 못 오게 해서. 순떡이는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7년 동안 해주고 싶었던 모든 말들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11시 40분, 기수 씨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순떡이는 남편의 마지막 숨을 지켜보며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 순간을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이제야 아들들에게 연락을 해야 했습니다. 순떡이는 떨리는 손으로 현우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아빠가 돌아가셨어.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일 병원으로 가겠어요. 현우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덤덤했습니다. 슬픔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민호에게는 문자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오전, 현우가 아내와 함께 병원으로 왔습니다. 4살 된 아들도 데려왔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현우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민호는 오후가 되어서야 영미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둘째 아들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성공한 직장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 민호의 인사는 더욱 형식적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직장 상사의 장례식에 참석한 것처럼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조문객도 별로 없었고 화환도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7년간의 투병 생활 동안 인맥도 많이 끊어졌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기 때문입니다.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아들들의 태도는 순떡이를 더욱 서운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인데도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장례 비용은 저희가 반반 부담할게요. 현우가 말했지만 실제로는 최소한의 비용만 지출하려고 했습니다. 순떡이가 몇 년간 모아둔 돈으로 대부분의 장례 비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화장장에서 돌아오는 길, 민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실 텐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순떡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아직 아무 계획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갑작스럽기도 했고 장례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잘 모르겠구나. 일단 지금 집에서 계속 살면서 생각해 볼게. 어머니, 그런데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이 있나요? 보험이나 예금 같은 거 말이에요. 영미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순떡이는 그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재산이라고 할 게 뭐가 있겠니? 보험금 조금 나오는 게 전부야.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데요? 민호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3천만 원 정도 될 거야. 순떡이의 대답에 아들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 보험금은 상속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저희도 상속권이 있잖아요. 민호의 말에 현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아버지 재산이니까 우리도 받을 권리가 있죠. 순떡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7년 동안 아버지 치료비 한 푼도 보태지 않던 아들들이 보험금 이야기만 나오자 갑자기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니? 어머니, 법적인 문제예요. 감정적으로 생각하실 일이 아니라고요. 영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치료비를 누가 냈는데? 어머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상속은 법에 따라 해야 하는 거잖아요. 민호는 이미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몫은 2분의 1, 저희 형제가 3분의 1을 나눠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금 3천만 원 중에서 어머니가 1,500만 원, 저희가 각각 750만 원씩 받아야 해요. 순떡이는 아들들의 계산된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호야, 현우야, 너희가 이럴 수는 없어. 그 돈은 아빠 장례비 갚고 그동안 병원비 갚는 데 써야 해.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저희는 법적으로 받을 몫만 받으면 돼요. 현우까지 그런 말을 하자 순떡이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좋아, 알겠다. 너희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할 말이 있어. 순떡이는 가방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너희 아버지 치료비로 그동안 내가 쓴 돈이야. 7년 동안 총 8천만 원. 너희가 상속 받을 거라면 이 돈부터 갚아. 아들들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그것도 법이야.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은 상속에서 제외될 수 있어. 순떡이도 나름대로 알아본 것이 있었습니다. 결국 아들들은 더 이상 상속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가족 관계는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되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제 각자 살아야겠어요. 서로에게 기대하지 말고요. 민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들은 정말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아들들과 완전히 인연을 끊은 후 순떡이는 혼자 남은 원룸에서 며칠을 멍하니 보냈습니다. 59살의 나이에 완전히 혼자가 된 것입니다. 가족도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보험금 3천만 원에서 장례비와 병원 미지급금을 빼고 나니 2천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나마 이 돈이 있어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순떡이는 빈 방 안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살던 남편도 키워준 아들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던 어느 날, 예전에 함께 일하던 식당 언니 명자 씨가 찾아왔습니다. 순떡아,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일어나. 명자 씨는 순떡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언니,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바보야, 살아야지. 남편도 보내고 자식들도 독립했으니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명자 씨의 말에 순떡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인생이요?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59이면 아직 20년은 더 살 수 있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거야? 명자 씨는 순떡이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순떡아, 나 고향에 돌아가려고 해. 시골에서 작은 식당이라도 하면서 여생을 보내려고. 너도 같이 가지 않을래? 명자 씨의 제안에 순떡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골로 간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언니, 저는 고향도 없는데요. 어디로 가죠? 경북 의성이 어때? 내 고향 근처인데
임대료도 싸고 자연환경도 좋아. 거기서 작은 장사라도 하면서 살아보자. 명자 씨의 말에 순떡이는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부산에 있어봤자 아들들이 찾아올 것도 아니고 오히려 상처만 더 클 것 같았습니다. 언니, 정말 괜찮을까요? 시골에서 나이 든 사람이 새로 장사를 시작해도 해봐야 알지. 안 해보고 포기하면 안 되잖아. 명자 씨의 격려에 순떡이는 용기를 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고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2주일 후 순떡이는 정말로 경북 의성군의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명자 씨가 미리 알아본 작은 상가 건물의 1층을 월세 30만 원에 얻었습니다. 2층은 거주 공간으로 쓸 수 있어서 주거비까지 해결되었습니다. 순떡아, 여기서 뭘 할 거야? 도시락 장사는 어떨까요? 예전에 분식점 했던 경험도 있고. 순떡이는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음식 장사를 생각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이 동네에는 도시락집이 없더라고. 면사무소 직원들이나 농협 사람들이 점심 먹을 곳이 마땅하지 않았어. 명자 씨의 말에 순떡이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가게를 차리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주방 설비, 냉장고, 테이블과 의자 등을 사니 1,0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순떡이는 이것을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손 도시락이라는 간판을 달고 가게를 연 것은 의성에 온 지 한 달 후였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에 한두 명 정도만 와서 도시락을 사갔습니다. 언니,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순떡아, 조급해하지 마. 시골은 원래 입소문이 천천히 퍼져. 명자 씨의 위로를 받으며 순떡이는 꾸준히 정성을 다해 도시락을 만들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각종 반찬을 만들고 밥을 정성스럽게 지었습니다.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은 한 달 후였습니다. 할머니, 김치찌개 도시락 하나 주세요. 면사무소에서 일하는 젊은 공무원이 찾아왔습니다. 순떡이는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도시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 그 공무원이 동료 2명과 함께 왔습니다. 할머니, 어제 도시락 정말 맛있었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했더니 같이 와보자고 하네요. 그날부터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면사무소 직원들이 단골이 되었고 농협 직원들도 찾아왔습니다. 마을 이장님도 자주 오셨습니다. 할머니,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우리 마을에 이런 맛집이 생겼다니 기뻐요. 이장님의 칭찬에 순떡이는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석 달 후에는 하루에 30개 정도의 도시락을 팔게 되었습니다. 수익도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생활비를 빼고도 조금씩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변화는 지역 방송국 기자가 찾아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대구 MBC인데요. 시골에서 혼자 사시면서 도시락집 운영하신다고 해서 취재 왔어요. 젊은 여자 기자가 카메라맨과 함께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취재요? 저 같은 사람을 왜요? 요즘 혼자 사시는 시니어분들이 많잖아요. 할머니처럼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기자의 말에 순떡이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마다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럼 촬영해도 되시는 거예요? 네, 간단한 인터뷰와 도시락 만드는 모습만 촬영할게요. 촬영은 금방 끝났습니다. 순떡이는 평소처럼 도시락을 만들었고
간단한 인터뷰에 답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으셨는데 새로운 도전을 하시게 된 계기가 뭔가요? 글쎄요. 그냥 살아야 하니까요.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순덕이의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방송이 나간 후 순덕이의 가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고 인터넷 블로그에도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팔리는 도시락이 50개, 60개로 늘어났습니다. 주말에는 100개까지 팔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일주일도 안 되어서 순덕이의 할머니 손 도시락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평일에는 예약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대구나 안동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까지 생겼습니다. 할머니, 방송 보고 왔어요. 정말 맛있다고 하던데요. 젊은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순덕이는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도시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에요. 젊은 아내의 감탄에 순덕이는 뿌듯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손님 때문에 순덕이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일해도 모자랐습니다. 순덕아, 이제 사람 좀 쓰는 게 어때?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 명자 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요. 조금 더 해보고 생각해 볼게요. 순덕이는 아직 다른 사람을 쓸 만큼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손목과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고 다리도 자주 저렸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저 도와드릴까요? 마을에 사는 50대 아줌마 금순 씨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농사를 짓고 있지만 수입이 넉넉하지 않아서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금순 씨, 고맙긴 한데 제가 큰 돈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할머니, 돈은 많이 안 주셔도 돼요. 그냥 집에서 놀고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요. 금순 씨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순덕이는 한 달에 8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금순 씨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순 씨가 합류한 후 가게 운영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순덕이는 요리에 집중하고 금순 씨는 청소와 설거지, 손님 응대를 맡았습니다. 할머니, 손님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어제 온 서울 손님은 도시락 10개를 포장해서 가더라고요. 금순 씨의 말에 순덕이는 놀랐습니다. 서울에서까지 찾아오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손님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인터넷 리뷰에는 극찬이 이어졌습니다. 진짜 할머니 정성이 느껴져요. 이런 맛은 도시에서는 절대 못 먹어봐요. 다음에도 꼭 다시 올게요.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순덕이는 일하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외지인이라고 거리감을 두던 사람들도 이제는 순덕이를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순덕이 할머니, 우리 마을에 와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마을이 유명해졌어요. 이장님이 어느 날 그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장님, 제가 더 고마워요. 저 같은 사람을 받아줘서. 뭐려? 할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데요. 우리가 배워야 해요. 마을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습니다.
가족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이곳에서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면사무소에서 일하는 젊은 공무원 성호 씨는 거의 매일 와서 도시락을 사갔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도시락 먹고 나서는 다른 음식이 입에 안 맞아요. 성호야, 너 이러다 장가 못 가겠다. 신부감이 부담스러워 할 텐데. 순덕이의 농담에 성호 씨는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요리 좀 가르쳐 주세요. 나중에 결혼하면 아내한테 해줄게요. 그래, 시간 날 때 와. 가르쳐 줄게. 이런 대화를 나누며 순덕이는 진짜 할머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친아들들은 멀어졌지만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가게 운영 1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달 매출이 4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재료비와 인건비, 임대료를 빼고도 25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남았습니다. 순떡아, 대단해. 이 정도면 진짜 성공한 거야. 명자 언니가 놀라워했습니다. 언니, 꿈 같아요. 제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순떡이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충만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가게 좀 더 크게 하실 생각 없어요? 자리가 좁아서 손님들이 불편해 하시던데요. 금순 씨가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점심시간에는 자리가 부족해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순떡이는 옆 건물 임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케이블 방송국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전국 방송 프로그램에서 할머니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어요. 시청률 높은 프로그램이에요. PD의 말에 순떡이는 당황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전국 방송에 내보내도 될까요? 할머니, 요즘 혼자 사시는 시니어 분들이 많잖아요. 할머니 같은 분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순떡이는 고민 끝에 촬영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방송이 나간 후의 반응은 지역 방송 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전국에서 주문 전화가 걸려왔고 택배 주문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전화기가 불나겠어요. 하루 종일 울리네요. 금순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달 매출이 500만 원을 넘어서더니 곧 6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순떡이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사업가가 된 기분이에요. 순떡이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몇 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자신감에 찬 표정이었고 눈빛도 살아있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서 순떡이는 마을을 위한 일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께 반찬을 해드렸고 마을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음식을 후원했습니다. 순떡이 할머니 덕분에 우리 마을이 훨씬 따뜻해졌어요. 이장님의 말에 순떡이는 뿌듯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더 기뻤습니다. 그렇게 순떡이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할머니가 아니라 자립적이고 당당한 여성 사업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순떡이 할머니는 10년 만에 나타난 둘째 아들 민호와 며느리 영미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10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터였습니다. 앉아라, 뭐 좀 드릴까?
순떡이는 어색함을 감추며 아들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그냥 잠깐만 있다가 갈게요. 민호의 대답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나 미안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영미는 주변을 둘러보며 가게 규모를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손님은 없었지만 설거지가 쌓여 있는 것을 보니 상당히 많은 손님이 다녀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장사가 정말 잘 되시나 봐요? 인터넷에 보니까 한 달에 500만 원도 번다던데 정말인가요? 영미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순떡이는 그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굳이 수익을 공개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지만 아들 부부 앞에서 거짓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글쎄, 요즘 손님이 많긴 해. 그런데 재료비도 많이 들고 사람도 쓰고 하니까.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궁금해서 그래요. 민호가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한 달에 순수익이 얼마나 되세요? 순떡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왜 갑자기 자신의 수입에 대해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좋을 때는 300만 원 정도. 순떡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이 벌고 있었지만 굳이 정확한 금액을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시골에서 300만 원이면 서울 월급쟁이보다 많이 버시는 거네요. 영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시겠어요. 돈이 많아도 쓸 곳이 없으시고. 민호가 말을 돌렸습니다. 아니야, 마을 사람들이 다 가족 같아서 외롭지 않아. 순떡이의 대답에 민호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진정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영미가 본격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순떡이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뭔데? 어머니,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혼자 사시니까 걱정돼서요. 혹시 서울로 오셔서 저희와 함께 살 생각 없으세요? 민호의 제안에 순떡이는 놀랐습니다. 10년 동안 연락도 안 하던 아들이 갑자기 같이 살자고 하다니. 민호야, 고맙긴 한데. 엄마는 여기서 사는 게 좋아. 마을 사람들도 좋아해주고 일도 재미있고. 어머니, 그래도 가족과 함께 사는 게 좋잖아요. 저희도 그동안 연락 못 드린 거 반성하고 있어요. 영미가 진심 어린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떡이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엄마는 여기가 좋아. 새로 시작한 일이니까 조금 더 해보고 싶고. 순떡이가 정중히 거절하자 민호와 영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혼자 사시면서 이렇게 큰 돈을 버시면 관리가 어려우시잖아요. 투자라도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미가 다른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투자? 네. 어머니가 번 돈을 그냥 은행에만 넣어두시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손해예요. 저희가 좋은 투자처 알아봐 드릴게요. 민호가 거들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투자 같은 거 모르겠어.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게 안전해. 순떡이의 단호한 거절에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마침 금순 씨가 장보고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내일 재료. 손님 오셨네요. 금순 씨는 낯선 사람들을 보고 인사했습니다. 아, 금순 씨. 우리 둘째 아들이야. 순떡이가 소개하자 금순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아들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 오랜만에 오셨네요. 금순 씨의 말에 민호와 영미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요. 아들들이 잘 살고 있다고 자랑스럽다고 늘 그러셨어요. 그런데 왜 이제야 오셨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금순 씨의 순진한 말에 민호는 민망해했습니다. 저희가 바빠서요. 바쁘긴 뭐가 바빠요. 어머니가 아프시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자주 안부 확인이라도 하셔야죠. 금순 씨의 따뜻한 잔소리에 영미는 기분이 나빠 보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요. 영미가 차갑게 대답하자 금순 씨는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아, 그럼 저는 뒤에서 정리하고 있을게요. 금순 씨가 뒤로 물러나자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사실은 저희도 요즘 힘든 일이 좀 있어서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드디어 진짜 이유가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구조 조정이 있어서 제 직급도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민호의 말에 순떡이는 조금 안쓰러워졌습니다.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머니께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영미가 본격적으로 말했습니다. 부탁? 어머니가 요즘 돈을 많이 버시잖아요. 저희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영미의 말에 순떡이는 놀랐습니다. 10년 동안 연락도 안 하던 아들이 돈 때문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순떡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천만 원 정도면.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꼭 갚을게요. 민호의 말에 순떡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그냥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요구하는 아들의 말에 순덕이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너 지금 진심이니? 순덕이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급해서 그래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아들이 돈 때문에 찾아와서 어쩔 수 없다고. 순떡이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도 가족이잖아요. 영미가 끼어들었습니다. 가족? 가족이라고 했어. 순떡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영미를 바라봤습니다. 네, 어머니. 가족이니까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미의 뻔뻔한 말에 순떡이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금순 씨, 잠깐 나가 있어. 순떡이가 금순 씨에게 말하자 금순 씨는 분위기를 눈치채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좋아, 가족 이야기를 해보자. 순떡이는 아들 부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쓰러져서 7년 동안 병원에 누워 계실 때 너희는 어디 있었지? 어머니, 그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버지 장례식 때 너희가 한 말 기억나지? 상속 이야기하면서 법 운운했던 거 말이야. 순떡이의 말에 민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너희가 한 말이 뭐였지? 저희는 이제 각자 살아야겠어요. 서로에게 기대하지 말고요. 그 말 기억나지? 영미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순떡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했니? 혼자서 어떻게 버텼는지, 힘들지는 않았는지, 아프지는 않았는지 한 번이라도 궁금했니?
어머니, 저희도 각자 사는 게 바빠서. 바빠서? 바빠서 어머니 생일도 제사도 추석도 설날도 연락 한 번 못 하겠더냐. 순떡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지금은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잖아요. 영미가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라고. 그럼 언제가 할 때야? 너희가 돈 필요할 때만 가족이고 평소에는 남남이야? 순떡이의 말에 민호는 답답해했습니다. 어머니, 과거 일은 과거 일이고요. 지금 저희가 정말 어려워서 온 거잖아요. 과거 일이라고. 10년이 과거야. 순떡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말해줄게.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순떡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에서 낡은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이게 내가 10년 동안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이야. 어머니, 그게 뭐? 이 돈으로 너희 아버지 장례도 치르고 병원비 미지급금도 갚고 혼자서 시골까지 와서 새로 시작했어. 순떡이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59살의 나이에 완전히 새로 시작했다고. 민호와 영미는 순떡이의 분노에 압도되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2천만 원을 달라고. 어디서 그런 뻔뻔함이 나와? 어머니, 저희도 절박해서. 절박해? 내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알아? 남편 죽고, 아들들한테 버림받고 완전히 혼자가 됐을 때 얼마나 절박했는지 알아? 순떡이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너희는 어디 있었어? 어머니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나 있었어? 영미가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어려우니까 온 거잖아요. 왜 이렇게 매정하게 구시는 거예요? 매정하다고. 내가 매정하다고. 순떡이는 영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돈 달라고 찾아와서 매정하다고. 그럼 너희는 뭐야? 어머니도 이제 돈 많이 버시잖아요. 좀 나눠주시면 안 되나요? 영미의 말에 순떡이는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나눠줘? 내가 왜 너희한테 나눠줘야 해?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면 평상시에도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니야? 가족이면 어머니가 힘들 때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순떡이의 말에 민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호야, 영미야.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할게. 순떡이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10년 전에 이미 선택했어. 어머니와는 상관없이 살겠다고. 그 선택을 존중할게.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와서 어머니에게 기대하지 마. 돈도 가족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순떡이의 단호한 말에 영미가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친자식한테 이렇게 매정하게 굴 수 있어요? 매정하다고. 좋아, 그럼 내가 정말 매정하게 굴어볼게. 순떡이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뭐 하세요? 경찰서에 신고할까 해서. 사기꾼들이 할머니한테 돈 뜯어내려고 한다고. 어머니, 저희가 사기꾼이에요? 그럼 뭐야? 10년 동안 연락 끊고 살다가 돈 때문에 찾아와서 가족 행세하는 게 사기가 아니고 뭐야? 순떡이의 말에 민호와 영미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는데? 저희가 그동안 연락을 못 드린 거요. 그것만 잘못한 거야?
다른 건 안 잘못했어.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좋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해줄게. 너희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내가 낳긴 했지만 가족은 아니야. 순떡이의 말에 민호는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안 돼? 너희가 먼저 그렇게 했잖아. 이제 와서 왜 어머니 행세야? 순떡이는 가게 문을 열고 밖을 가리켰습니다.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민호와 영미는 순떡이의 단호한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영미는 한 번 더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민호가 만류했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영미가 마지막으로 독한 말을 남겼습니다. 후회? 내가 왜 후회해?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 순떡이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가라고 했잖아. 내 가게에서. 결국 민호와 영미는 가게를 나갔습니다. 고급 외제차에 타면서 영미가 뭔가 불만스럽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순떡이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차가 떠나고 나서 금순 씨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금순 씨.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순떡이는 정말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친아들인데 너무 섭섭하시지 않아요? 금순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금순 씨, 가족이라는 게 피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이어져야 진짜 가족이지. 순떡이의 말에 금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할머니한테는 저희가 있잖아요. 그 말에 순떡이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아들들은 떠났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이장님이 제일 먼저 오셨습니다. 순떡이 할머니, 오늘 아들 왔다 갔다면서요? 오랜만에 만나서 기분 좋으셨겠어요. 이장님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시는 상태였습니다. 네, 이장님. 만났어요. 순떡이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성호 씨도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도시락 안 드세요? 성호야, 할머니가 오늘 좀 바빠서 못 만들었어. 미안해. 괜찮아요, 할머니. 그런데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성호의 세심한 관찰에 순떡이는 조금 놀랐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성호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순떡이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고마워, 성호야.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순떡이는 혼자 앉아서 지난 10년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들에게 버림받고 완전히 혼자가 됐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고 정신적으로도 충만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참 신기해. 가장 힘들었던 때가 새로운 시작의 기회였구나. 순떡이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떡이는 더욱 활기차게 일했습니다. 아들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미안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특별히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정말 기분 좋아요. 뭔가 짐을 하나 덜어낸 기분이에요. 순떡이의 대답에 손님들은 웃었습니다. 며칠 후, 순떡이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가게를 더 크게 확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옆 건물까지 임대해서 좌석을 늘리고 메뉴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확장하실 거예요? 대단해요. 금순 씨가 놀라워했습니다. 금순 씨, 우리 나이가 몇이야? 아직 80도 안 됐잖아. 충분히 더 할 수 있어. 순떡이의 말에 금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장 공사를 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무거운 것들을 옮겨주었고, 아줌마들은 청소를 도와주었습니다. 순떡이 할머니, 저희 마을의 자랑이에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마을도 유명해졌어요. 이장님이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이장님, 제가 더 고마워요. 저 같은 외지 사람을 받아주셔서. 무슨 외지 사람이에요? 이제 완전히 우리 마을 사람이죠. 그 말에 순떡이는 정말 이곳이 자신의 고향이 된 것 같았습니다. 새로 확장한 가게가 문을 연 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단골 손님들뿐만 아니라 멀리서 찾아온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할머니, 축하해요. 정말 대단하세요. 할머니 보면서 저도 용기를 얻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손님들의 축하 인사를 들으며 순떡이는 뿌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떡이는 확장된 가게를 혼자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주방, 넓어진 홀, 새로 산 테이블과 의자들. 모든 것이 자신의 손으로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가 꿈꿨던 것보다 더 큰 가게가 됐어요. 순떡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각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을게요.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 순떡이는 가게 앞에 서서 하얀 눈을 바라봤습니다. 참 예쁘다. 순떡이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눈이 오면 쓸쓸했는데 이제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때 성호 씨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눈 구경하세요? 응, 예뻐서. 할머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성호의 말에 순떡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행복해. 정말 행복해. 그리고 순떡이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가족의 사랑을 받는 것도 좋지만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성호야, 할머니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 뭐예요, 할머니?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진짜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하는 거야. 성호는 순떡이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할머니, 저도 나이 들면 할머니처럼 멋지게 살고 싶어요. 그래, 성호야. 너도 언제나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살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야. 그날 밤, 순떡이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던 일기를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로 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지 정확히 3년이 되었다. 59살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을 줄 몰랐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다. 아들들은 떠났지만 진짜 가족들이 곁에 있다. 혈연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안다. 앞으로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이다. 나이가 들어도 혼자여도 당당하게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일기를 다 쓰고 나서 순떡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순떡이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71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들을 하나씩 이뤄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떡이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순떡이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진짜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